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바쁜 출근길, 운전하시면서 혹은 잠시 귀만 열어두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 오디오로 시장의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시장이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모순이요? 네. 가격은 떨어지는데 데이터는 좋고 데이터는 바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공포는 여전하고 오늘 이 흥미로운 모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모순 탐구. 첫 번째는 시장 전반의 하락세 쪽에서 나타나는 바닥 신호.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과 펀더멘털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XRP의 기묘한 상황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거래소에서 벌어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대규모 오지급 사태, 그리고 이 사건이 불러온 규제의 역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시작해보죠. 2월 들어서 시장이 정말 차갑게 식었어요. 전체 시가총액이 10%나 빠져서 2.4조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네,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고 봐야죠.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 작년 10월 시장 급락의 충격이 아직 남아 있는 데다가 최근에 미국 연준이 이제 돈 푸는 건 끝났다 이런 신호를 명확하게 줬잖아요. 아, 그렇죠. 통화정책 완화 중단.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위험해 보이는 자산에서는 발을 빼는 분위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요 코인들 가격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겠네요. 중요한 가격대는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정말 힘겨루기가 대단합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계속 좌절하면서 6만 9천 달러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7만 달러가 정말 큰 저항선이군요. 1.40달러가 그야말로 생명선 같은 지지선이 됐고요. 이 가격대들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버텨내느냐 여기에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모순이 등장합니다. 가격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들은 3년 만에 바닥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요. 아니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장의 감정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아주 냉정한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의 기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온체인 데이터요? 네,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상태의 비트코인 공급량 비율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해요.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현재 가격에 팔아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50% 수준까지 뚝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 보유자 절반은 팔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손해 보면서까지 팔고 싶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50% 근처까지 내려오면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바닥이 형성되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아, 2022년 약세장 때도 그랬나요? 네. 2022년 그 끔찍했던 약세장 때도 정확히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 이런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 같은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입니다. 이름이 거창하네요. 네,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그냥 시장의 체온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체험계요. 네. 보통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과열 상태일 때 경고등을 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체온계는 시장이 아주 차갑게 식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과열이 아니다. 그렇죠. 즉, 더 올라갈 힘,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체온이 낮으니까 더 열을 낼 수 있다. 재미있는 비유네요. 세 번째 신호도 있었죠. 네,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건 일종의 박앤세일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박앤세일 지표요? 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지난 200일간의 평균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싸거나 비싼지를 보여주거든요. 최근에 이 수치가 0.65까지 떨어졌습니다. 0.65? 이건 장기 평균가보다 무려 35%나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2022년 약세장과 비슷한 수준의 과매도 구간, 즉 너무 과도하게 팔렸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리해보면 손해보고 팔 사람은 거의 없고 시장은 과열되기는커녕 차갑게 식었고 가격은 장기 평균 대비 박앤세일 수준이다. 이것만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죠. 반대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시장의 거대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이 이성적인 데이터를 비웃는 공포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고가 진짜 바닥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죠. 심지어 0.47을 찍고 나서도 4개월이나 더 하락한 뒤에야 진짜 바닥이 나왔습니다. 아, 데이터가 바닥 신호를 보내도 공포에 질린 시장은 그보다 더 깊은 지하를 팔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선인 200주 이동평균선, 거기가 있는 58,000달러, 심하면 4만 달러대까지도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4만 달러대까지요? 네. 게다가 최근 시장에 단기 보유자들이 많아졌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쉽게 사고 파는 투자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아, 그게 왜 위험한 신호죠? 이들이 공포에 질리면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 데이터와 감정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온체인 데이터는 이성적으로 지금이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보여주지만 단기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는 그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목격하는 건 바로 그 줄다리기군요. 와,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장기 데이터는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속삭이지만 단기 차트와 시장 심리는 더 깊은 지하실이 있다고 소리치고 있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63,000달러 지지선과 71,600달러 저항선,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의 승자가 누가 될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 데이터와 가격의 괴리도 흥미로운데 이 현상이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XRP인데요. 자료를 보면 이건 뭐 거의 두 개의 다른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읽는 것 같아요. XRP는 그야말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차트 분석가들의 시각에서 한번 보죠. 네. 가격과 거래량만 보면 XRP는 완전히 고장난 자산처럼 보여요. 주요 지지선이었던 1.50달러가 무너지면서 1.20달러까지 추가 하락이 유력해 보이고요. 1.20달러까지. 네. 특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아주 나쁜 신호로 봅니다. 반등할 에너지 자체가 고갈되었다는 거죠. 가격도 떨어지는데 사려는 사람도 없어서 거래마저 뜸하다. 투자자 입장에선 최악의 신호네요. 그런데 펀더멘탈, 그러니까 내재 가치 측면의 소식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마치 어떤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는데 그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와, 비유가 딱 맞네요. XRP의 거래 기록부인 XRP 원장에서는요, 하루 거래량이 200만 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정말요? 가격은 외면받는데 실제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리플사는 아랍에미리트의 잔드은행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고요. 바로 오늘과 내일 열리는 XRP 커뮤니티 데이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말 기묘한 상황입니다. 가격은 약한데 실제 사용과 사업 확장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극심한 괴리 때문인지 XRP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정말 대담한 분석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시장 분석가 크립토인사이트 UK의 전망인데 호모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죠? 그는 최근 하락장에서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가격 방어를 잘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거대한 전통자산 시장에서 정말 티끌만큼의 자금만 XRP로 흘러들어와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XRP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몸집이 가벼우니까 적은 돈으로도 멀리 뛸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사이클에서 XRP가 이더리움을 넘고 다음 강세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정말 파격적이네요. 물론 현실적으로 XRP가 이더리움을 넘으려면 지금보다 184% 오른 4.07달러가 되어야 하니까요. 아직은 매우 과감한 예측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와 가격, 펀더멘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한 중앙화 시스템이 현실과 완전히 단절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오지급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려다가 실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62만 원이 아니라 62만 개요?
잠시란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대체 얼마죠? 당시 시세로 약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이요? 네, 60조 원.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다행히 대부분은 회수했지만 약 123억 원어치는 일부 사용자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서 팔아버려서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거래소가 금고에 있지도 않은 6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건 은행이 자기가 보유하지도 않은 돈을 고객에게 송금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적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때 사실은 진짜 코인을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코인이 아니라고요? 네. 모든 거래는 거래소 내부 서버의 장부에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상 거래로 처리돼요. 은행 예금과 비슷하지만 훨씬 위험한 거죠. 아, 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있지만 거래소 장부에 찍힌 내 코인은 순전히 그 회사의 신용과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약속어음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스템 오류로 이 장부에 없는 코인이 찍혔고 그걸 그대로 존송해버린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제가 거래소 앱에서 보는 제 비트코인 잔고가 실제 블록체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숫자일 뿐이라는 건가요? 그럼 탈중앙화 거래소 DX에서는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DX에서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직접 실행되기 때문에 내 지갑에 실제로 없는 코인을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이번 사건은 중앙화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이 60조 원짜리 사고로 터져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그냥 한 거래소의 실수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미 국회와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등 훨씬 강력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어요. 규제가 더 강해지겠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이 자초한 위기라고 꼬집었죠.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국내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의 여러 모순들을 깊이 파헤쳐봤네요. 시장은 데이터와 감정의 줄다리기 속에 있고 XRP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위험이 드러나면서 강력한 규제라는 또 다른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자료에 나온 한 가지 지적을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과거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장기적인 신념을 갖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ETF 등을 통해 시장에 들어온 월가의 자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분기별 수익률에 목숨을 거는 성과 중심의 자금이라는 거죠. 만약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라는 특별한 서사를 잃고 다른 주식이나 원자재처럼 그저 변동성 큰 단기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전락한다면 과연 다음 상승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돈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처럼 시장의 맥을 짚는 심도 있는 분석, 저희는 평일 오전에 라이브 시황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완전마구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유 기능을 통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